황장엽 그 노동당 책임 비서죠. 그렇죠. 그 황장엽이 남한으로 탈북했을 때도 네. 황장엽의 사진을 갖고 있는 전국의 그 사진을 싹 모아가지고 그 얼굴을 싹 지우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도망갔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아니,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헬스에 가다 보니까 나 알게 된 거야. 우리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아TV의 신은아입니다. 네, 우리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요즘 그쵸. 우리 은하씨 바빠요. 저 대한민국 일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바쁘네요. 네, 어제도 강연 갔다 왔다고요. 네, 이게 힘든데 그래도 보람은 있더라고요. 또 육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은 또 천지차이잖아요. 힘들면서도 그렇죠. 보람이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옛날에 집에서는 막 몸이 아파. 감기 와가지고 막 끙끙대는데 그쵸, 네. 운전해서 강연장에 딱 서는 순간 아픔을 못 느껴. 신기하잖아요. 마약 같은 거예요. 그래요, 언니. 통증을 못 느끼고 또 가서 목은 찢어지게 아픈데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참 일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 탈북민들이 더 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움직이면 그래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보수가 들어오잖아요. 네. 자본주의니까. 네, 북한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안 들어오니까 다 하기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강연을 가도 되게 흥이 나는 게 북한은 강연장에 딱 가면 일단 사람들이 정색해 있어요. 막 긴장되어 있고 니 오늘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는 눈빛으로 그 강연하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쓰거운 눈빛. 진짜 뭐 빚쟁이야 지가. 근데 한국은 제가 정말 뭐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입만 나불거리는데도 사람들이 웃어주고 맞습니다. 막 퀴즈 같은 거 내면 서로 막 손들고 알아맞혀 주시고 하니까 이게 강연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네,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이 살맛 나는 삶의 현장을 정말 너무 잘 살고 그쵸. 있고 그걸 네. 느끼고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삶이 너무 좋은데 또 반면 요즘 북한에서 이런 사단이 또 터졌더라고요. 어떤 사단이요?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와서 열심히 살잖아요. 방송을 통해서도 나오고 하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싶어서 부러워하잖아요. 그쵸. 특히 국경연선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식을 더 빨리 다른 지역보다 접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북한 내에서는 탈북자 하면 반역자 집안 막 해가지고 네. 어떤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까지 서로 꺼려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네, 네. 탈북자 집안이랑 야 쟤네 가족에 누가 탈북했는데 저 집이랑 내가 어울리면 나도 같이 그치. 그렇게 보니까 네, 네. 멀리 했었잖아요. 근데 2010년 지나서부터 이때부터는 오히려 탈북자 가족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돈을 북한에 보내주고 그 가족들이 뇌물로 돈을 보이들한테 주고 그쵸. 네. 잘 먹고 잘 사니까 우상이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북한에서 살면 빨치산 줄기여야지만 그쵸. 잘 산다라고 네. 했는데 요즘은 한라산 줄기. 그쵸. 가족이 탈북한 사람이 있어야지 뭐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스펙이 된다. 그쵸. 오죽하면 요즘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탈북민이 사실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국경을 지키는 경비대였잖아요. 북한에서 경비대하고 하면 나 군복무 10년 하고 왔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색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네. 경비대를 다 선호한대요.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국경을 넘을 때 경비대한테 뇌물을 줘야지만 그럼요. 안전하게 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경비대 가기를 희망하고 경비대 가서 10년 동안 군복무하고 왔다 이러면 쟤는 장가갈 준비 다 하고 왔다. 맞아요. 그 정도로 국경 연선에서 살고 탈북자 가족 근처에 사는 거를 다 선호하는데 그쵸. 네. 그랬던 북한 당국에서 요즘 김정은이가 네. 할 일이 왜? 또 없는 뭐 것 하는데? 같아요. 할 일이 없어. 왜냐면 나라를 먹여 살리려면 지도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바빠요. 사실 네. 경제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쉼없이 바빠야 되는데 네, 네. 할 일이 없는가 봐요. 우리 탈북자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잖아요. 네, 그 네, 가족이나 친척들이 우리 사진을 갖고 있다. 탈북한 사람의 가족 중에 사진첩에 그 사진이 있다면
반역자로 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 사진을 없애버려야 된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의 수가 작년 기준으로 35,000명 정도가 된대요. 네.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의 수가 10만 명에 가깝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탈북민을 어떻게 다 찾아내서 한다는 거야. 이거 경제 손실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지. 왜냐면 우리처럼 진짜 국민들을 네.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막 밤을 새면서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다 집에 모셔다 드리고 싸우면 못 싸우겠다 다 이렇게 하고 뭐 범죄자들을 다 잡아내고 이게 네, 아니라 네. 북한은 범죄자 도둑들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그 주민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수시로 방문해서 사진 첩보자 미쳤다 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 이거 야, 가택시색이잖아. 안 하려고 이 조선시대도 이렇게는 안 했겠다 언니. 사진첩을 다 꺼내라고 그런대요. 예를 들어 저 집에 탈북자 가족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사진을 꺼내게 진짜 해서 분통이 터진다. 사진첩을 하나하나 다 검사하는 거야. 야. 이민반장이랑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검사해서 탈북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진을 다 수거해가는 거야. 수거해 가서 어쩔 건데요. 이미 반역자라고. 그러니까 반역자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지들이 얻어내는 게 뭐야. 이게 역작용이 일어나는 게 옛날에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거를 북한 전역에서 홍보를 한 거예요. 남한 영상물을 북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 공화국 체제를 모략 책동하는 영화다.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선전을 한 거죠. 근데 오히려 선전하는 중에 사람들이 몰랐던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야, 그 영화 뭔데 당해서 이렇게까지 보지 말라고 하냐라는 호기심에 더 가져다가 봤다는 더 거야. 궁금하지. 근데 탈북민이 있다라는 거를 북한 체제가 싫어서 또는 북한 체제에서 살지 못해가지고 탈북했다라는 걸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격이잖아. 그러면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그 가족들 막 집을 방문해가지고 사진첩을 막 뒤져서 그 사진을 다 수거해간대. 그거 생각나요? 우리 어렸을 때 뭐 간부집이나 뭐 이런 친구네 집에 가면 우리 친척 집에 가면 있거든요. 가면 뭐 1호 사진이라고 하는데 김일성이랑 같이 찍은 사진 중에 단체 사진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까만 점들이 있어. 그치. 많이 봤지, 맞죠? 언니. 그런 까만 거는 점. 뭐 이렇게 추방이 되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반역자 같은 경우에는 접견자라고 해도 근데 그거 어떻게 지우는지도 몰라. 그거 사진을 헬스에 가거나 얼굴만 진짜 딱 지우거든요. 무서워 죽겠어. 몸은 있는데 얼굴이 없어. 그러니까 언니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 1호 사진 하면 북한에서는 어머나 저 1호 사진 부럽다 그런 마인드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진을 보는데 무서운 거야. 사형당한 사람이거나 수용소로 잡혀간 사람이거나. 그치. 언니 황장엽 그 노동당 책임 비서죠. 그렇죠. 그 황장엽이 남한으로 탈북했을 때도 네. 황장엽의 사진을 갖고 있는 전국에 그 사진을 싹 모아가지고 그 얼굴을 싹 지우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도망갔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아니 근데 몰랐거든요. 근데 헬스에 가다 보니까 나 알게 된 거야.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저 사람이 그렇게 거위지게 있다가 도망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궁금한 거예요. 정말 얼굴 무서운 건 까만 걸로 있잖아요. 막 칠해놔요. 얼굴 알아볼 수 없게. 근데 또 찬찬히 보면 보인다. 기술이 발달을 하지 못해서 까만 건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진이랑 이 필름으로 이렇게 깨운 거를 찬찬히 보면 또 그림자가 살짝 그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왜냐면 지우면 얼굴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볼 수가 없는 게 분명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똑같이 한 간격을 쭉쭉쭉쭉 있다가 갑자기 비어 있는데 까만 점이 있고 사람 몸이랑 그대로 있어. 야, 진짜. 그러니까 어떤 데는 또 그나마 또 사람 몸까지 또 까맣게 한 것도 있어. 아니, 이게 한국은 이게 편집 기술이 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진 같은 거 뭐 누굴 삭제하고 싶다 이러면 이 사람만 떼어내가지고 원래 없던 것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직 아날로그다 보니 그냥 잉크칠을 하거나 점을 딱 찍어 놓는데 그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길래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탈북자들이 사실 뭐 배반자라고 뭐 반역자라고 하는데 반역자가 아니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두만강을 넘어서 간 건데 지들이 먹여 살렸어만 봐요. 이게 난 참 뷔페에 가서 언니 항상 그런 걸 느껴요. 우리 뷔페 가면 한국에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죠. 내가 정말 이거 다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근데 가져다 먹는 음식을 보면 위가 진짜 사람 주먹만 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밥 한 공기면 위가 정말 꼴떡 차거든요. 그걸 채워주지 못해가지고 우리 같은 탈북자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들이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탈북자가 북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러면 그 가족들도 못 살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이유는 북한 체제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를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탈북을 할까봐. 지금 북한이 제2의 고난행군 못지않게 힘들다고 하니까 또 탈북할 사람들이 생길까봐 미리 계속해서 막 쪼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김정은의 체제가 도대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김정은 정권이 딱 들어서고 나서 그 전까지는 사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공개처형 뭐 정말 막 단체로 모아놓고 죽이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김정은이 올라서 가지고 청성을 웬만하면 울리지 말라고 했대요. 저는 9시 뉴스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을 북한에서 반입했다고 그 처음에 반입한 애를 찾아내가지고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청성을 울린 거잖아요. 그것도 미성년자, 척법인 소년이 미성년자인데, 그러니까 이걸 놓고만 봐도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이런 문화 문물을 얼마나 배척하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참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일일이 다 꺼내가지고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미성년자를 사용하거나 이러면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고 또 핵무기 때문에 대북제재 당해서 안 좋고 또 사진을 수거해서 또 치우고 하면 이게 북한 사회가 김정은한테 그 충성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는 더 생각이. 혼란스러워지죠, 주민들이. 예를 들어 정말 가족 같은 게 엄마나 또는 아들이나 오빠나 자기 친가족들이 한국에 간 사람들은 그 사진으로나마 그래도 가슴속에 이렇게 품고 보고 싶을 때마다 보잖아요. 그것도 볼 수 없게 사진까지 뺏어가는 건 이건 정말 인권 말살 중에서도 가장 큰 인권 말살이 아닌가. 정말 사람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아가는 이런 북한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쵸. 하루빨리 저런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북한도 잘 살고 북한 주민들도 잘 사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북한에서 막 핵무기를 만들고 쏘고 할 때마다 뭐 성공했다, 우리가 뭐 어디까지 뭐 날렸다라는 거를 북한 주민들한테 막 선전을 했대요. 근데 요즘은 선전 못 한다잖아. 언니. 왜요? 왜냐하면 북한은 사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김일성 때부터 수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우리 보유하면 국제사회가 무릎을 꿇을 것이다 했는데 주민의 삶은 더 안 좋아지고 미국이나 아니면 뭐 서방 국가에서 계속 대북제재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곧없이 그걸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들의 그런 눈치를 김정은도 조금 알겠죠. 아무래도 아는지 주민들한테 핵무기를 막 옛날처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걸 선전 못한데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또 변했다. 그거는 또 정말 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탈북민들의 사진 몇 장을 없애버린다고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또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건 오산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대신에 북한 주민들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연구하는 게 김정은의 지금 현재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은하 씨와 함께 요즘 북한 이슈되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진을 반역자라고 하면서 수거해가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